이번 영상은 마오노 웨이브 T5 올인원 패키지와 DJI 마이크 미니 풀 패키지를 간단하게 비교해볼까 합니다. 제가 느끼는 아쉬운 점과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장점까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단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감안하고 구매할만 할지 결정에 도움이 되잖아요. 제 입장에서 실사용할 때의 기준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오노 T5는 구성품들을 보관하기 좋은 형태의 하드 케이스 뿐만 아니라 파우치까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DJI 마이크 미니는 이 파우치 하나만 있지만 대신 파우치 자체의 퀄리티가 아주 좋아요. 충전 케이스, 마이크 송신기 2개, 3.5mm 오디오 케이블, C2A 케이블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마오노 T5의 수신기는 카메라용, C타입용, 라이트닝용 각각 따로 제공합니다. DJI 마이크 미니의 수신기는 수신기 한 대와 탈부착할 수 있는 C타입용 어댑터가 있습니다. 라이트닝 어댑터는 별도 구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오노 T5의 데드캣은 2개인 반면에 DJI 마이크 미니의 데드캣은 블랙, 그레이 색상별로 각각 2개씩 총 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오노 T5는 목걸이 액세서리, 자석 클립 2개, C2C 케이블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구성품만 봐서는 데드캣 빼고는 마오노 T5가 가격 대비 조금 더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충전 케이스만 봤을 때 마오노 T5가 조금 더 작습니다. 마오노 T5는 바로 열고 닫기 편한 마그네틱 방식이고 DJI 마이크 미니는 걸쇠가 추가된 방식입니다. 이거는 취향 차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빠르게 꺼내서 사용하길 원한다면 마오노 T5가 편할 거고 실수로라도 열리지 않게끔 안전하게 휴대를 원한다면 DJI 마이크 미니가 더 편할 겁니다. 송신기의 크기는 동그라미냐 사각형이냐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옆으로 보면 DJI 마이크 미니가 클립이 있는 구조여서 두껍게 느껴지긴 합니다. 둘 다 기본적으로 자석이 부착되어 있으며 마오노 T5는 클립 액세서리가 마그네틱 분리 결합형입니다. DJI 마이크 미니는 클립이 일체형이고 클립 자체가 마그네틱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방식의 클립이 일체형이면서 마그네틱으로 부착할 수 있으니까 더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석으로 붙이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는 클립으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마오노 T5는 이대로 그냥 사용하다가 클립이 필요할 때마다 케이스에서 꺼내야 하잖아요. 대신에 탈부착할 수 있어서 좋은 점은 클립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정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DJI 마이크 미니는 아예 한쪽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집을 수가 없겠죠.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인데 마오노 T5는 이 정도까지 벌려집니다. DJI 마이크 미니는 이 정도예요. 폭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옷이 두께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때에는 마오노 T5가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아 보이네요. 이 마오노 T5에는 로고를 가릴 수 있는 재밌는 스티커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직은 붙이고 싶지 않아서 스티커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거는 장점인 것 같고요. DJI 마이크 미니는 스티커 자체도 없지만 스티커가 있어도 붙이기가 애매하게 굴곡이 있고 로고도 양각이에요. 사실 스티커를 제외하고 봐도 빛 받는 상황에 따라서 이 마오노 로고는 회색이라서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DJI 로고는 너무 잘 보이는 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신기 크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콜드슈를 장착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마오노는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고요. DJI 마이크 미니는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집게는 마오노 T5가 넓게 열리는 타입이고요. DJI 마이크 미니는 그냥 고정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볼륨 조절 노브가 있어요. 마오노 T5는 이런 식으로 볼륨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LED로 3단계만 표시되어 있어서 이 상태로는 자세한 수치까지 알 수 없습니다. 마오노 링크 앱에서 1부터 20까지 볼륨 조절 수치를 알 수가 있고 세밀하게 볼륨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DJI 마이크 미니는 노브에 아예 수치가 표시되어 있어요. 대신에 세밀한 조절은 어려울 것 같고 6dB 정도씩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오노 T5의 수신기는 볼륨 조절 노브가 쉽게 돌아가는 구조예요. 단계별로 조절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실수로 잘못 돌아가서 원하지 않는 볼륨 크기로 녹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DJI 마이크 미니 수신기의 볼륨 조절 노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조절이 되는데 좀 더 뻑뻑한 편이어서 실수로 돌아갈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치가 눈으로 보이니까 볼륨 설정에 실수할 리가 없죠. 마오노 T5 수신기에는 스테레오, 모노를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DJI 마이크 미니는 DJI 미모 앱에서 스테레오 모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오노 T5는 카메라용, C타입용, 라이트닝용 이렇게 각각 따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다 가지고 다니기가 번거로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드 케이스 자체가 보관하기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신기를 바꿀 때마다 페어링을 해줄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페어링이 됩니다. 외부에서 이런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의 여러 가지 디바이스
디바이스를 겸용하면서 촬영할 거라면 이런 방식이 유동적으로 빠르게 사용 전환이 간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로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다가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일이 생기면 카메라용 수신기는 넣어주고 C타입용 수신기를 스마트폰에 장착하면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 이거죠. DJI 마이크 미니는 기본적으로 카메라용 수신기의 형태지만 스마트폰용 어댑터를 분리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이 C타입 어댑터가 기본 제공이 되고 라이트닝 어댑터는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라이트닝 방식은 이제는 구형이 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결합을 하려면 커버를 먼저 빼주고요. 이 화살표 방향에 맞춰서 껴주면 됩니다. 끝까지 결착하고 마이크가 페어링이 됐는지 확인해야 돼요. 페어링이 잘 됐는지, 마이크 표시가 잘 나오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 미리 녹음이 잘 되는지도 테스트해봐야 합니다. 제가 촬영하면서 녹음이 안 된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 방식은 분리하는 게 꽤 힘들어요. 외부에서 이 장비를 교체하려면 이 어댑터 갈아 끼우는 과정이 매우 번거롭습니다. 어댑터를 빼다가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카메라에 장착해서 사용하다가 스마트폰용으로 바꿔줘야 되면 커버 빼고 어댑터를 확실하게 장착을 해주고 스마트폰 C타입 단자에다가 장착을 해주면 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번거롭긴 합니다. 그래서 이 C타입 어댑터가 장착된 상태로 카메라에 연결해도 되는지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마이크 작동이 아예 안 됩니다. 이 상태로는 소리 녹음 자체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촬영본을 날릴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DJI 마이크 미니로 촬영 나갈 때는 카메라용으로 사용할 건지 C타입용으로 사용할 건지 미리 정해서 장착해두고 그 촬영 마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하는 게 낫습니다. C타입 어댑터도 장착을 했을 때 기역자 형태라서 약간 불편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짐벌에 장착을 할 때 무게중심을 잡기가 애매해지죠. 이 C타입 젠더를 장착한 수신기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포켓3, 액션5 프로에도 간편하게 장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신기 없이도 이 송신기를 포켓3나 액션5 프로에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DJI 마이크 미니는 편의성만큼은 초소형 마이크 중에서 가장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에도 블루투스로 사용이 가능한데 음질이 차이가 확연하게 나고 이런 DJI사 카메라들이라도 블루투스보다는 수신기로 연결하는 게 수신율 면에서도 좋고 음질이 더 깔끔하게 녹음이 됩니다. 마오노 T5 수신기는 장착한 형태가 플랫하고 가벼워서 편해요. 스마트폰 짐벌에 장착을 한다고 해도 무게중심에 큰 영향 없이 보기 좋습니다. 포켓3에 장착하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액션5에 장착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무선 마이크 사용하면서 배터리가 부족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때는 아래에 있는 단자를 통해서 기기로 바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꽂아도 마찬가지고요. DJI 마이크 미니도 여기 C타입 단자가 있거든요. 여기에 꽂아주면 충전 표시가 떴죠. 단자 방향이 좀 마음에 들진 않네요. 어쨌든 둘 다 동시 충전이 돼서 좋습니다. 데드캣도 차이가 있는데요. 마오노 T5는 데드캣을 씌우는 방식이라서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이런 방식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착하면 이런 모습이고요. 어쨌든 송신기 전체를 감싸주니까 바람 소리는 잘 막아줄 것 같아요. 근데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이 송신기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잖아요. 바람 불 일이 없으니까. 실내에서 사용하다가 곧바로 야외에 나가서 촬영하게 될 때는 데드캣이 필요하겠죠. 바람이 안 부는 날이면 그대로 촬영해도 되는데 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바람 소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야외에서는 데드캣을 무조건 씌워줘야 합니다. 근데 촬영하고 있는 현장에서 도중에 데드캣을 이렇게 장착하느라 애쓰고 있으면 촬영하려고 했던 타이밍도 놓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송신기가 두 대니까 이 두 개 다 사용하려면 데드캣을 두 개 다 씌워줘야 하잖아요. 이 과정이 엄청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이 데드캣을 씌웠을 때 불편해지는 상황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마이크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안쪽을 뒤집어 까서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상태에서는 AI 노이즈 캔슬링 버튼을 누르기도 힘들고 활성화가 잘 됐는지 LED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수신기의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 AI 노이즈 캔슬링을 활성화할 수가 있고 이렇게 LED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이 C타입용 수신기라고 하더라도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LED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AI 노이즈 캔슬링 상태인 겁니다. 세 번째로 또 단점이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촬영 시에 송신기에 뮤트 버튼을 길게 누르면 원격으로 촬영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편하겠죠. 다시 길게 누르면 멈출 수가 있죠. 근데 데드캣을 씌운 상태에서는 버튼이 어딨어. 원격 촬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 또 단점이 있어요. 충전 케이스에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데드캣이 필요한 상황은 무조건 씌워줘야 하고 충전 케이스에 넣으려면 무조건 벗겨줘야 합니다. DJI 마이크 미니의 데드캣은 장착 방식이 정말 편해요. 홈에 맞춰서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게다가 데드캣을 장착한 상태로
충전 케이스에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여태까지 나온 초소형 무선 마이크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가장 편의성 좋은 방식이에요.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기동성의 차이가 엄청 커집니다. 기본적으로 데드캣 씌운 상태로 사용하다가 굳이 필요 없는 때에만 데드캣을 빼도 되잖아요. 마오노 T5를 야외에서 사용할 거라면 어차피 밖에서 시끄러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AI 노이즈 캔슬링을 먼저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데드캣을 씌우는 걸 추천드릴게요. 앱을 활용하면 송신기에서 조작을 하지 않아도 노이즈 캔슬링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격 제어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DJI 카메라에도 이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DJI 마이크 미니도 페어링 버튼을 누르면 원격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로 원격 촬영이 가능합니다. 둘 다 원격 촬영을 할 수 있는데 데드캣의 유무에 따라서 원격 촬영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반면 DJI 마이크 미니는 데드캣을 장착한 상태에서도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DJI 마이크 미니의 노이즈 캔슬링은 송신기의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 노이즈 캔슬링이 활성화가 되고 LED가 노란색이 켜진 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시 전원 버튼을 누르면 노이즈 캔슬링이 비활성화가 됐죠. 근데 이 노이즈 캔슬링조차도 데드캣의 간섭이 없이 버튼을 원하는 대로 누를 수가 있고 LED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음질 비교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마이크들을 실사용한 영상들을 블라인드 테스트로 보여드릴게요. 안녕? 귀여운 고양이? 응? 고양아, 아까 쟤는 가까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단 말이지. 쟤는 가만히 쉬고 있고. 야, 너무 웃긴다. 야, 대화가 통하면 너무 좋겠다. 말을 할 줄 알면은 우리 서로 얘기를 나눌 텐데. 자는 거 아니었니? 어이? 우리 친구야? 너는 삼총사인가 보구나. 세 명이서 같이 이렇게 다녀? 깜짝이야. 너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아니, 내가 여기 있다고 여기까지 둘 다 따라왔어? 둘이 사이가 좋은 거지? 자, 이제 다들 준비됐나요? 네! 다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네! 캐리커처가 뭔지 알아요? 네! 제이만 잠깐 봐주시면 돼요. 네. 자, 선생님 그림 저 완성했어요. 선생님 그림 닮았어요? 어떤 게 마음에 드셨나요? A는 마오노 웨이브 T5, B는 DJI 마이크 미니, 파워샵 V10의 카메라 단자로 연결했고요. 디바이스별로 음질 비교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은 마오노 T5를 렌즈 교환식 미러리스 카메라에 연결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많이 쓰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테스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마오노 T5를 DJI 포켓 3에 C타입용 수신기를 장착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연결과 음질 차이가 있을지, 음질 자체는 괜찮을지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오노 T5를 액션 5 프로에 C타입 수신기를 장착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액션 5에 녹화할 때는 음질이 다를지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오노 T5를 갤럭시 스마트폰 S23 울트라에 C타입 수신기로 장착을 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장착했을 때와 소리가 과연 다를지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DJI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과연 잘 되는지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보고 이렇게 하면 녹음이 될 거고. 자, 지금 녹음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은 DJI 마이크 미니를 DJI 포켓 3에 수신기로 C타입용 젠더를 장착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DJI 마이크 미니를 DJI 액션 5 프로에 C타입용 젠더를 결합한 수신기를 장착해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DJI 마이크 미니를 스마트폰 S23 울트라에 C타입으로 장착을 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런 초소형 마이크들은 대부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온 보급형 저가형 라인이기 때문에 백업 녹음이 되는 제품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능은 좀 더 전문가급 무선 마이크들에 있는 기능입니다. 반면에 이 DJI 마이크 미니는 백업 녹음까지는 안 되지만 안전 트랙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어서 다른 경쟁 마이크들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좋은 편입니다. 이 안전 트랙 기능은 스테레오 모드일 때는 활성화할 수가 없고요. 모노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앱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마오노 T5는 스마트폰에 C타입 수신기를 연결해서 마오노 링크 앱을 열면 액세스 할 거냐고 묻고 확인을 누르고 송신기를 꺼내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앱에서 개인 값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노이즈 캔슬링을 세팅할 수가 있고 이 노이즈 캔슬링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약, 중, 강, 커스텀으로 14단계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향 효과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저는 원래 기본을 가장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세팅을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스마트폰이 아닌 이런 액션 5나 포켓 3 같은 거에다가 사용을 할 때는 세부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번거롭긴 하지만 이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원하는 세팅을 하고 촬영할 카메라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DJI 마이크 미니도 마찬가지예요. C타입 젠더를 장착한 수신기를 스마트폰에 장착하고
DJI 미모 앱에서 열겠냐고 물어봐요. 확인 누르면 설정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의 강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기본, 그리고 강함, 그리고 오디오 채널 설정할 수가 있고 안전 트랙 기본적으로 해두는 게 낫습니다. 로우 컷, 자동 꺼짐, 클리핑 제어도 기본적으로 해놓는 게 좋아요. 이런 설정들을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정말 좋은데 액션5나 포켓3 같은 미러리스 카메라에 사용할 때에는 이런 설정을 할 수가 없겠죠.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초소형 무선 마이크들을 보면 블루투스 이어폰과 비슷한 양상으로 느껴져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이 작은 송신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명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 배터리 한계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블루투스 이어폰의 배터리는 2년 수명이라고 본 적이 있는데 물론 개인의 사용 차이가 있는 데다가 이런 마이크를 블루투스 이어폰만큼 자주 사용할 리도 없으니까 더 오래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내장 배터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소모가 되고 사용을 안 하고 있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장 배터리인 전자제품은 오래 사용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먹통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 작은 송신기의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만큼 아무리 편의성이 좋아졌어도 어쩔 수 없는 소모품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비싼 제품을 욕심내서 사는 것보다 가격적인 부담이 적으면서 가격 대비 음질이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최대한 오랫동안 유용하게 사용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개인의 선호도와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이런 전자기기는 고장 나려고 하면 어떻게든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무선 마이크를 사용했다가 경험했던 건데요. 지금 이 무선 마이크에는 포구핀이라고 하나요? 이런 핀을 통해서 충전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충전 케이스에서 이렇게 꺼낼 때 편하게 꺼내고 그냥 갖다가 끼우기만 하면 충전이 되는 아주 편리한 방식이고 그 덕분에 이 송신기도 작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요새 나온 모든 무선 마이크들은 이런 방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접촉면이 문제가 생기면 충전 케이스를 통해서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충전할 방법이 없어요. 고장나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DJI도 케어 리프레시 되는 제품도 아니고요. 대신에 DJI는 충전 케이스나 송신기만 따로 구매할 수는 있죠. 부품별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싼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고장에 대한 대비책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브랜드들은 부품별로 판매하는 경우가 거의 보기 어렵죠. 따로 구매하고 싶으면 공식 제조사나 수입사에 따로 문의를 해봐야 돼요. 예전에 유선 이어폰이나 유선 핀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소모품이긴 했어요. 단선으로 인한 고장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잘만 관리해주면 유선은 꽤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유선이라는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죠. 무선은 한번 사용하면 편리함 때문에 다시 유선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저렴하든 비싸든 오래 사용하고 금방 고장나고 그런 거는 사용자의 관리도 필요하지만 운도 있어야 돼요. 예상치 못하거든요. 어쨌든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비교해봤습니다. 무선 마이크를 선택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